네, 안녕하세요.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한조선이고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주말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조선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수급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뒤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9만 5천 원 라인에서 제가 1차 매도 타점, 그리고 10만 5천 원 라인에서 제가 2차 매도 타점, 총 두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전량 시켜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 매도 금액으로 우리가 8만 5천 원 이하로 올 때마다 풀매수로 담으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상단 부분에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윗골이 말아주는 모습이 두 차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매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재료가 백악관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무도 말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 항목이 총 1개에서 19개까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몇몇 개의 항목들이 대한조선에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숨은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숨은 수혜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재료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셔서 앞으로도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여유되신다면요.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세 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 가지고요. 저 역시도 커다란 힘이 되지만 우리 대한조선 주주분들 서로서로 응원하는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대한조선 아직까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요겁니다. 보시면은 백악관 측에서 8월 21일자로 미국과 유럽 연합 그러니까 관세 협정 관련한 프레임워크 공동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항목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19개 정도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각각 항목별로 대한조선에 어떤 수혜가 있을지 분석하느라 조금 하루 이틀 늦은 부분 양해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전부 볼 필요는 없고요.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몇 개만 보여드릴 건데 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최혜국 대우 관세를 포함한 관세율이 옆으로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근데 그 품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의약품, 반도체, 목재. 그러니까 전략 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한국 조선사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다가 공급하는 기자재, 그쵸? 기자재와 부품, 소재 이런 거에 대한 관세 협상 여지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져와 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해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에 숨어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 간의 정치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는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대한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간접 수혜를 어떻게 받느냐? 자, 여러분들 HD 현대중공업 아시죠? 그쵸. 모르시면 간접이죠.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우리 한국에서 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650톤급의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조선이 그다음 가는 1500톤급의 골리앗 크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 중소조선소인데 현대중공업 다음 가는 크레인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말인즉슨 지금 기자재 공급망 쪽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미국 내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있죠? 여기에 참여를 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대한조선은 이제 하나오션 출신 대표이사님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위탁 경영을 또 해줬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름만 바뀐 상태로 하나오션이 된 건데 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좀 같은 세트처럼 주가 방향성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자체도 강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조선이 3조 5천억 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10조 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상태인데 요거 못 뚫어낸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 조선소가 현대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한조선의 기자재, 설계, 기술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왜요? 하나오션 따라가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봐시면 안 된다. 아직은. 자, 그리고 이 하나오션이 이제 또 상단 부분에서
돌파를 또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 자주 나와주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11만 9,400원 전고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해서 조정분 세게 때려맞고 바로 회복을 해줬거든요. 자,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위쪽에 올라서서 요거 전고를 지지 삼아서 다시금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왜요?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러한 중대한 그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제로로 삼아서 바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공급이랑 이제 그 LNG 수요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 쪽에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28년까지 뭐예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그쵸? 요거를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타내는 게 글로벌 LNG 운송.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수요 증폭이 이제 크게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여기 LNG 터미널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잡고 있는 곳이 한화 오션. 그쵸? 솔직히 이제 LNG 선박 관련해 가지고는 HD 현대중공업 쪽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조선까지 플러스가 되어서 합세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 HD 현대중공업보다 하나오션 그리고 대한조선이 훨씬 더 큰 파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지금 방산 쪽에서도 크게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조선까지 곁들여서 HD 현대중공업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방산과 LNG 쪽에서도 둘 다 우리가 1위를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내놓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은 뭐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조선은 중형 선박에다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선박 건조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랑 탱커 수주까지 직접 수혜를 받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대한조선의 건조 역량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미 검증이 몇 차례 됐었죠.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6천억 달러, 그렇죠? 6천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조선업을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대한조선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한화 오션 출신 경영진 체제가 이미 있다고 했죠. 그러면 미국 조선소 쪽으로 기술 협력 자체가 있을 거고 공동 프로젝트 자체에 꼽사리 느낌으로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뭐 했어요? 미국 진출하면서 필리조선소 인수했잖아요. 이거를 연계시켜가지고 대한조선을 미국 진출의 교두보 확보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증권가에서도 최대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한조선 그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미국 필리조선 쪽에다가 이제 조금 현지화를 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요? 하나오션이 예전에 미국과 협약을 맺었을 때 뭐 했습니까? 미국 현지에다가 우리가 인력 조달이랑 기술 조달까지 싹 다 해주겠다.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대한조선을 통째로 가져다가 필리에다가 박아넣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최대 수혜가 들어온지는 아실 거죠? 그렇죠? 이제 말이 넘어가다 보니까 말이 조금씩 꼬이네요. 자,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일곱 번째, 방산 장비 조달 확대랑 나토 상호 운용성 강화. 근데 요거는 크게 이제 대한조선 쪽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하나오션 쪽에 이제 주요 수혜가 들어가게 될 텐데 요거는 뭐냐? 결국 방산 쪽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군수 선박이랑 지원 선박 쪽, 그죠? 지원 선박 쪽에서 대한조선이 살짝 수혜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아까 탱커 쪽으로 있었으니까 결국 요거 기술력이 부각되는 거죠. 대한조선의 기술력. 그러니까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를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오션과 같이 나란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명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일곱 번째 항목을 제가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여덟 번째,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여덟 번째. 자, 이거는 뭐냐?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의 표준을 수용하고 상호 인정한다. 자, 이거 뭡니까? 국제 인증 장벽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 나라별로 규제 자체가 다른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호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냥 이런 장벽 자체가 싹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조선이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이 인증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순수익이 또 늘어납니다. 비용 절감도 되고 수출은 오히려 확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증 간소화를 하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한조선의 해외 진출이 확장이 될 것이다. 특히나 미국과 시장이 큰 유럽 쪽으로. 얼마나 좋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19번째. 여기 보시면 공급망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이랑 지금 유럽연합이 불공정 경쟁에 이제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가?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깽판 치면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같이 때려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서는 저가조선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활발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저가선박 그 점유율 자체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견제 때려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조선 기술 관련해 가지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붕괴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럽 쪽은 뭐예요? 유럽은 솔직히 기술력 부분에서 조금 우리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 중소형 선박주에서. 하지만 고품질, 고품질의 기술 면에서는 대한조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에다가 힘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한조선까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수주 환경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왜? 유럽까지 우리가 확대가 되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대한조선 관련해 가지고 단순하게 중형조선사 아니느냐라고 인식이 지금 딱 박혀 있는 상태인데 죽어도 아닙니다. 죽어도 아니고요. 결국에 그 이번 무역협정 공동성명 발표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안겨주는 항목들이 여러 군데 존재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까지.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흐름, 모든 항목 자체가 결국 구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개선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 그 공동성명 발표가 뭐였다? 전략적인 전환점이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상단 부분 한번 터치하고 왔다가 조정 세게 주면서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심리 흔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먹히니까 자꾸 내려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결국 이제 그 기관 쪽이랑 사모펀드에서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요. 결국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도를 해서 살짝 이제 충당을 해 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도 결국 이제 억대 단위의 이제 자산가들이죠. 좀 소수 이제 자산을 모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결국 개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은 외인과 기관 쪽인데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고 연기금 쪽이 아직 단단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어디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못해도 이 전고를 돌파하고 나서 그 상승 흐름이 어디서 멈칫멈칫한지 그 신호를 보고 거기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 한다? 매도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신호를 파악하는 건데 그 신호 제가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요? 제가 상단에 제 번호, 개인 번호 띄워드리겠습니다. 010-2998-2560 여기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도 타점과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매수 타점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대응 전략 자체를 세력들과 전 세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거시적인 부분에서 싹 다 짜드릴 건데 여기서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 다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010-2998로 여기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98-2560.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한조선 하나에만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왜요? 당연하게도 이 조선 쪽으로 주도주가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 거기에 따른 후발주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죠. 지금 하나오션이 예전에 3월 4일 날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요. 환경 설정 들어가지고 줘야겠네요. 아까 설명하느라 제가 바꿨었는데 어이고. 자, 됐네요. 3월 4일 날에 강력한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17%가량 이제 미국 조선업 그러니까 액트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슈팅이 있었는데 요거 하고 나서 뭐 갔어요? 바로 후발주자로 HJ중공업이 바로 상한가를 때려버렸습니다. 그쵸? 예전에 3월 4일 요때네요. 그쵸? 상한가. 우리가 이런 것처럼 급등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충 이제 뭐예요?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대한 수익을 이제 단기간에 보려면은 거기에 숨어 있는 수의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결국 세력들의 매집주들, 그렇죠? 이 HG중국도 보시면요,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싹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이탈을 한번 해주면서 그쵸? 예, 상단에 이제 3,000원 라인대를 라운드 픽업 금액을 깨주면서 이탈시켜준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 물량 싹 뺐고 바로 슈팅 때려버렸죠. 그러면서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어딜 기점으로 3월 4일 기점으로 한번 수익 실현을 싹 다 끝내버리고 나왔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총 한 50%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 이 후발주자도 한 10%에서 15% 정도 같이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그쵸? 대응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대한이라고 보내주실 때 대한 매집까지 이렇게 총 4글자 대한 매집이라고 총 4글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후발주자의 종목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뭐 하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앞으로도 애청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프로 차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